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오드 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듣고 오시죠.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오드 검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환자들보다는 임상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 좀 더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체에 폭로되고 있는 요오드이 얼마 정도 지금 있는지를 보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요오드에 대한 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요오드 기능의학 연구소에 가시면 있는데요. 이 설문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한다는 얘기겠죠. 정확한 진단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 패치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아주 심플하게 체내 요오드가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죠. 1, 2번은. 제일 정확한 거는 24시간 유린 요오드 검사라고 해서요. 요오드 부하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검사가 되고요. 일단 하나씩 다 짚어보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아까 말씀했던 인터넷 사이트에 가시면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갑상선에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분비샘에 관련된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전립선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생리와 유방에 관련된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증상으로는 실제 이제 설문지상에서는 점수가 9점 이하면 정상이고요. 10에서 15점이면 경도의 결핍, 15에서 24점이면 중등도, 25점 이상이면 심한 결핍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는데 실제 여기서 나오는 그 중등도의 어떤 경중에 따라서의 소견과 혈액 소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참고사항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오딘 패치 테스트인데요. 이거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아이오딘 솔루션을 파는데요. 이걸 사다가 3인치, 3인치 정도의 면적에 도포를 해주고요. 그러고 나서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독을 합니다. 잘 보시면은 이게 노란색 요오드가 그대로 오랫동안 남아있을수록 체내에는 요오드가 풍부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게 완전히 다 사라질수록 요오드가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 피부에 발라놓은 요오드조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요오드 또는 브로마이드 부하 검사가 있는데 이건 아주 간단하게 소변을 일단 검사하시기 전날 24시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 시작 전에 소변을 먼저 봅니다. 그 시간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오드를 50mg을 일단 스탠다드하게 복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24시간 동안 나오는 소변을 모두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날 소변 받던 그 시간대에 됐을 때 마지막 소변을 받아서 그게 토탈 24시간 소변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 소변 전체 양 안에 들어있는 요오드의 양과 브로마이드 양을 계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투여된 게 50mg이면은 배출되는 게 90% 이상인 44mg 이상 나온다면은 이거는 정상으로 판독합니다. 그 얘기는 체내 충분하기 때문에 소변으로 나간다는 얘기겠죠. 이게 소변 24시간 유린 요오드 부하 검사 용기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비닐로 돼 있고 여기에 소변을 받아서 이제 여기 용량을 체크하게 돼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시는 이 체크되는 이 수치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에 1리터를 지금 담아놨습니다. 이건 정확한 용기이기 때문에 맞을 거고요. 1리터를 용기에다 부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 1리터보다 훨씬 더 나오죠. 한 1.2리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의 지금 오차가 생겼습니다. 1리터에. 그 다음에 2리터까지 부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선이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현재 물이 있는 위치인데요. 실제는 2리터를 넣었는데 여기 체크는 2.5리터로 돼 있죠. 여기서는 이제 오차율은 25% 정도 되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오차율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검사를 대표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오차율을 전혀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신뢰를 했었죠. 근데 소변 검사를 제가 이제 받아서 보니까 1.8리터로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게 1.8리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계산해 봤죠. 1.4리터 정도가 정상 전체 소변 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실제 검사 결과는 57.4가 나오죠. 크죠, 편차가.
이 정도 나오는 이유는 제가 토탈 먹었던 양이 한 64g인가 66g 정도 먹었습니다. 근데 57이니까 대충 90% 이상이죠. 실제로 먹었던 것보다 더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긴 73이니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계산을 해본 겁니다. 브로마이드 같은 경우도 실제로 1.8리터로 계산하면은 8.7이 나왔는데 실제 그 소변의 양이 1.4리터로 계산해보면 6.76이 나옵니다. 그럼 정상 레벨이 되죠. 7 이하가 정상이니까요. 이렇듯 검사하시는 선생님들은 검사 센터에다가 그냥 보내면 끝이 아니고요. 이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 결과가 에러가 나온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판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샘플로 테스트를 해 본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오류를 범치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임상정 의의는 보시면은 아이오딘이 이제 요오드가 섭취되는 식품에는 미역도 있고 다시마도 있고 해조류는 거의 제일 많이 들어있죠. 그 외에도 생선에도 많습니다. 정어리, 참치, 새우, 굴, 조개, 거의 해산물 쪽에 많이 들어있죠. 그 외에는 뭐 참깨, 콩, 시금치, 수무, 채소 다 보시면은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에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따로 요오드를 섭취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평균적으로 섭취되는 양이 12mg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브로마이드가 제가 고이트로젠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얘가 노출되는 원인은 뭐 많죠. 수영장 목욕탕에 사용되는 항생제에도 들어있고 밀가루 제빵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운틴듀라든지 게토레 같은 어떤 스포츠 음료 안에도 감귤 맛이 나게 하는 음료 안에도 이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난연자라고 해서 플라스틱 제품에도 들어가고요. 농약이라든지 플라스틱 일부 제품에도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폭로가 되는데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기본적인 관리를 하는 정도에서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브로마이드 나오는 양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제 요오드 제품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요 위에 거는 아이허브닷컴에 가시면 아이오도랄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 보시면 뒤에 보시면은 용량이 12.5mg 찍혀 되어 있을 거예요. 비율은 무기오드하고 유기오드의 비율이 3대1 솔루션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루고 솔루션인데요. 원내에서 저희 원내에서 판매하는 거는 키노다인 S라 해서 여기에 첨가된 영양소가 아연하고 셀레늄이 더 첨가되어 있는 영양제입니다. 시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용량 보시면은 마이크로그램 단위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죠. 미리그램 단위는 먹어야 되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정확한 검사 방법은 24시간 요오드 부하 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시려면은 전문가 병원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설문지를 작성해 보시고 본인들이 설문지 상에서 점수가 좀 높다 하시면은 내가 요오드가 결핍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정확한 검사를 원하시면은 근처의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신 후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럼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요오드를 처방 받으시거나 직접 요오드를 사서 드시거나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의뢰를 할 때 대부분은 다 그냥 검사 업체에 다 믿어버리고 다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검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있다라는 걸 한번 주지시켰고요. 실제로는 결핍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 오차죠,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검사가 좀 어렵긴 하죠. 12시간,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야 된다는 게. 근데 그게 그래도 부하 검사 중에서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강의 때는 제가 이제 샘플로 여러 사람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실제 아이오딘 패치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와 그 다음에 설문지 작성했을 때 점수와 소변을 24시간 유린 컬렉션 했을 때 전체 검사의 결과 이게 얼마 정도 코릴레이션 하느냐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제가 한번 더 짚어보고 이게 지금 아직은 자료가 수집이 안 됐어요. 오늘 다 하고 싶었는데 그게 수집이 다 안 되는 바람에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번 때는 아마도 이제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다 리딩을 하고 판독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24시간 유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럴 때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조절해서
우리가 판독할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가장 오늘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갑상선 하면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프리티포하고 TSH라고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과연 이 환자가 요오드가 결핍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요오드가 필요한 기관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씀드렸죠. 갑상선이 제일 많긴 하지만 거기 말고도 여러 기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기관이 소량씩 다 갖고 있는데 제일 먼저 부족해진다면은 제일 풍부한 갑상선보다는 다른 곳이 먼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실제 요오드가 결핍해가지고 갑상선까지 떨어질 정도가 될 정도면은 많이 진행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갑상선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결핍으로 인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으셔야 되고 혈액검사만 해서 갑상선 정상이네? 뭐 요거도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차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